이번 시간은 노인복지 정책 중 노인복지 정책의 체계와 영역, 그리고 노인복지 정책 분야와 형성 과정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노인복지 정책에서 노인복지 개념과 이념, 노인복지 정책의 개념과 이념을 함께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 정책의 체계, 시스템과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노인복지 정책의 분야와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의 체계와 영역 중 특별히 노인복지 정책의 체계,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조 측면에서 경제적 빈곤 계층에 있는 노인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1차적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중산층 노인,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의 대인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는 전문 서비스 영역의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체에 고용된 고령자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 연금제도라고 볼 수 있죠. 사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사적건강보험 등의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의 평가 부분을 함께 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정책의 분석이나 평가는 어휘적 구분이 모호하게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분석 기법은 정책의 내용 자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기법과 정책을 둘러싼 정책의 환경, environment죠, 또는 situation, 이 environment를 분석하는 그러한 외재적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 환경과 정책 내용을 동시에 분석하는 통합적인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흔히 정책 분석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길버트에 대한 부분, 또 더텔에 대한 것, 이것이 네 가지 분석 기준의 정책 내용으로 하나의 프레임을 보고 있거든요. 이 프레임 오브 리퍼런스라고 하는 중고 틀을 볼 수 있는데, 이 프레임 오브 리퍼런스가 바로 사회적 할당, 다시 말하면 급여의 대상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 또 급여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급여의 전달 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재원 충당의 방법이 바로 네 가지 프레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길버트와 터렐이죠. 길버트와 터렐이 제시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가장 많이 또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효율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이러한 자원 배분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후생을 좋게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율성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흔히 파레토 효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둘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노인복지 정책을 바라보는 평가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이 자원이라고 하는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바로 언제나 우리의 그 주요 관심사가 이 자원에서 사실 많이 그 비중을 갖고, 이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자원이 보급되느냐 아니면 중단되느냐, 이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정책은 이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평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형평성이라는 것은 경제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와 용역의 공정한 분배를 뜻하지만 바로 이 형평성의 개념은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도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생각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양쪽이 상대적으로 균등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회의 균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은 결과보다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의 균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내용의 결과물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나 또는 결과의 균등성을 추구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근로 의욕에 저해를 가져오게 되어서 경제적 효율성이나 그리고 사회적 효율성도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 욕구별 일반적 노인 정책 체계를 볼 때 노인의 기본권의 요구에 보면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직업적인 안정, 의료, 위생, 영양의 보장, 그리고 가족적 안정 및 주택의 보장, 사회적 협동의 기회, 교육의 기회, 그리고 문화 오락의 기회, 그리고 일반적인 노인 정책으로는 연금 등 소득 보장의 대책, 그다음에 중고령자 직업 안정 시책과 또 의료 보장, 공중위생, 그리고 가족 근대화 시책, 비영리적 주택의 정책, 그리고 지역 단체의 참가, 그리고 사회교육의 시책, 비영리적 레크레이션 시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정책의 영역에서 볼 때 노인복지 정책은 사회복지 부문하고 그다음에 노동력 활용의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노인복지 부분에서 특별히 세부적인 정책으로 보면은 연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장, 공중위생, 그 다음에 주택정책, 가족정책, 그 다음에 사회교육 시책, 레크레이션 시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고요. 노동력 활용의 부분으로 볼 때는 취업 부문의 활용과 사회활동 부문의 활용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중 특별히 사회복지 부문의 노인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을 기초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의 영역과 의료보장정책의 영역이 주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공부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정책의 영역이 하나의 보조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성격의 재가, 시설, 지역사회 복지 정책 영역이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의 영역 중 특별히 노인 인력 활용 부분으로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영역의 범주화 중에 첫 번째는 노인의 하나의 직업적 안정 욕구에 나름대로 대응한 중고령자 취업 정책과 고용 안정 정책의 영역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의 사회적 협동 욕구에 대응된 나름대로 사회 참여 정책과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용 정책의 영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의 문화 또 오락의 기회 욕구에 대응한 레크레이션 정책과 교육의 기회 욕구 여기에 대응한 평생교육 정책이 광의의 노인복지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바로 이 노인복지 전달 체계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향후 앞으로의 나름대로 고령사회에서는 바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복지법에서 기존 사회복지 학자들의 연구에서 미미하게 다뤄지고 있는 노인과 죽음의 관계에서 대두되는 임종의 호스피스 활동이나 또 그 연장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장례의식이나 또
나름대로 그 매장이나 또는 화장이나 이러한 서비스 정책도 노인복지 정책 영역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4가지 분야로 우리가 정책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소득보장입니다. 이 소득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상당한 정도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소득보장의 정책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보장입니다. 주거보장이라는 것은 노인 부부나 또는 독거 노인들이 큰 부담 없이 안락한 주택에서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두 번째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료보장입니다. 의료보장이라는 것은 노인이 되면 모두 다 한 가지 이상의 아픈 부분을 가지고 있게 되어서 질병에 대한 예방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료보장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사회 서비스 보장입니다. 노인들이기에 방치되거나 또는 신체적 독립과 심리, 사회적인 나름대로 자기 발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 서비스 보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은 첫 번째가 소득 보장, 두 번째가 주거 보장, 세 번째가 의료 보장,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사회 서비스 보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버트와 스펙이 제시했었던 바로 노인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이 문제의 확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가의 역할은 직접 서비스 전달자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조사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로 역할은. 세 번째는 공중에 대한 홍보는 지역사회 조사자로서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정책 목표의 개발에는 계획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공중의 지지와 합법적인 확보는 바로 지역사회 조사자로서 할 수 있겠고요. 여섯 번째는 정책 프로그램의 설계에는 계획가로서의 전문가 역할을 볼 수 있겠고요. 정책의 수립에는 행정가, 직접 서비스 전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평가와 사정에서는 조사자, 간접 서비스 전달자로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점점 고령화되어져 가는 고령화의 문제점은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해법을 찾는다면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법이 없는 이 고령화의 문제점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함께 배우면서 이 대한민국의 고령화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골격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와 또 너무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핵심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